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 개수, 상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메인넷이 집중을 한다 라는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가격, 개수, 상장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일단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다오월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휴가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 머리를 잘랐다 해서 21번째 방문,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카이텍 프로를 방문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살펴볼 때 미래에는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죠.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도리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나 자신이 연설을 시작한다. 4,000단어 이상의 결론과 연설문을 가지고 있고 이는 18개 연설이 모두 게시된 이후에 게시될 것이다. 저는 4,000단어 이상의 결론과 연설문을 가지고 있고 18개 연설이 모두 이렇게 중단된 이후에 게시된 이후에 게시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공동 진행자 도리스인, GCV 글로벌 홍보대사, 영어로 마리오에서 나와 있고 친애하는 글로벌 GCV 홍보대사에서 GCV에 대한 내용들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인원들이 GCV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캡션을 귀하여 언어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도리스님 보니까 3,50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되겠고, 자, 스피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싱가포르의 홍보대사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해가지고 물물교환 데이터에 참여해주신 누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뭐 두 번째 스피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GCV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31만 4,159달러에 대한 가격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걸 지지한다, 그리고 메인넷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오픈형 메인넷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GCV에 대한 내용들. 또 보면은 추가적으로 다양한 GCV 홍보대사가 있다, 54명의 대사를 감독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스피커에서 나와 있는데 뭐 이분도 역시 똑같은 팔레스타인의 주 대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8월 20일부터 파이 네트워크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해서 열심히 뭔가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GCV를 지지한다라는 거고, 이분은 많이 모았을 것 같네요. 8월부터 시작했으면. 그죠? 네 번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스페인 대사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스페인에서 뭔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개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냥 뭐 동남아 국가 위주로만 파이코인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스페인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뭔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뭐 이분은 문제 한번 봐야겠죠, 누군지. 자, 보시면은 자, 연설자에서 콜롬비아 대사 이렇게 나와 있고, 각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설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있습니다. 자, 미국 컨퍼런스 공동 주최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GCV. 그다음 얘는 이분은 콜롬비아다, 콜롬비안 아메리칸 엠베서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컨퍼런스 공동 주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 되고, 다음 내용 볼게요. 일곱 번째 스피커에서 나와 있지만 이분도 뭐 프랭크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루 대사라고 돼 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GCV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이나 뭔가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양한 소식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콩고 민주공화국 대사 해가지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 똑같은 내용들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탄자니아 사람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피터 무이타 해가지고 이분도 똑같은 얘기죠. 자, 이분은 케냐 대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다른 국가에서 GCV를 지지하고 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며, 근데 이분들은 거의 공통점이 6월 28일에 GCV 가격으로 뭔가 오픈 메인넷이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337만 팔로워인데 이더리움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11,000명이나 무려 벌어지면서 조금 더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더보다는 파이 네트워크에 뭔가 화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힘이 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코인 상장 현금화 가능할까요? 해서 제목이 그 내용인데, 고수님들의 질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남긴다 하는데, 상장과 현금화, 뭐 상장은 언젠간 될 수 있겠고 현금화도 언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장이 돼야 뭔가 현금화도 되고, 그리고 오픈형 메인넷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는 뭔가 현금에 대한 이런 통제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뭐 성형외과 원장님 응원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보시면 비트슈아님께 물어봤더니 토지 거래가 된 거를 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코인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형외과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세계 최초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라는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IBM의 딥 블루 슈퍼컴퓨터의 정밀 계산 결과 파이가 상장되었을 때 미화 120에서 150달러로 예측된다라고 합니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이런 근거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장 시점 10달러로 시작을 해서 120에서 150달러 선까지 도달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다. 2년 전 암호화폐가 금리 인상으로 끝없이 하락하던 시기 측정된 계산 결과라고 하면서 IOU 시세로 봤을 때는 244달러를 돌파한 314달러에서 시작해서 3개월 후에 4,000달러 도달을 하고 이더를 넘고 비트를 추격한다. AI 예상 27년경 20억 명의 시세 7,000달러다. 그러면은 8만 달러를 넘어서 비트코인을 추월하게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보면은 파이코인이 1000개 있으면 부자가 맞다라고 얘기하며, 니콜라스가 저런 말을 했던 안 했던 1000개면 어떻게 됩니까? 부유하게 생활하는 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개 정도 채굴 중인 사람이지만 회사에서 수천 개, 만 개 넘게 채굴 중인 분들 종종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KYC 통과하고 비밀 구절 관리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다. 수천 개 가지고 핸드폰 바꾸고 잃어버린 사람, 수천 개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 바꾸고 잃어버린 사람, KYC 통과 잘 못한 사람, 로그인 비번 잃어버려서 포기한 사람, 뭐 등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돼도 대부분 팔아버릴 사람들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래오래 해서 여기 사람들 모두 부자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오를 거라 확신하고 정말 파이코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뭔가 하셔서 여기 사람들 모두 부자 되길 바란다고 했죠. 뭔가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 자, 파이코인 상장 후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개인이 아니라 세력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특히 파이코인 상장 후의 가치는 개인이 아니라 세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특히 수십억 원의 자금력이 동원 가능한 세력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파이 티셔츠 입고 앞만 지져봐야 파이 가격에 크게 변동 안 간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고, 상장 후에 돈 많은 세력들이 눈깔 돌아서 달려들 만한 호재가 터져야 크게 갈 걸로 보인다. 세력이 자기 맘대로 롤링을 한다. 그래서 뭔가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이고, 그리고 개인이 크게 돈 번 사람은 다 장투가 대다수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오늘 참 바쁜 하루였다. 힘든 와중에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 20만 개 채굴자의 글까지 보면서 몸이 피곤한 상태도 불구하고 몇 자 적는다. 21년도에 시작했고 믿지 않았다. 사기일 수도 있다 생각했다. 락업은 1년 했다. 그래서 덤핑 물량이 나오겠거나 마음에 먼저 팔아먹고자 했다. 이 맥락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3년 락업 첫 말그 물량이 25년 4월 이전에 상장할 거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 아무튼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어느 시점이든 팔아서 꽁돈 용돈벌이나 하는 생각으로 채굴을 했다. 24시간에 한번 누르는 거 별거 아니다. 카페에 알게 돼서 팔려고 보니까 제 수량이 당시 시세로 70만원 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자, 그리고 16개 거래소 파일에 상장한다고 한다. 그래서 상장을 거부하려고 하는, 뭔가 이상했다. 목적은 상장 후에 현금화해가지고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는 게 국룰 아니냐. 유통 물량이 4억 개가 채 안 되었다. 상장했다면 코어팀은 가히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거다. 근데 안 했다 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이익을 추구한다. 코어팀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기회가 있었다. 그걸 제 발로 걷어찼다. 광고 수익 22년도에 상장시켰다면 조 단위로 벌었을 거다. 파이보다 한참 격떨어지는 잡코인도 몇백억에서 몇천억 버는 걸 안다. 광고 수익 100년치는 벌었을 거다. 광고 수익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까? 제 발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걷어찼죠. 코어팀이 바보 천치거나 아니면 푼돈이랑 비교도 안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ICO도 하지 않았다. 상장도 하지 않았다. 현금 거래조차 금지시켰다. 코인이 떡상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 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인간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한다. 코어팀 행보를 보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몰라서 묻는 거다. 반박 환영이라고 제목에 넣은 것이다. 그리고 재미로 보는 거지만 음모론. 아무리 재미로 본다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다. 심슨, 비트, 계정 등등 이런 거 말고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6년도에 방영한 스타트업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는 과연 뭘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과 내용들이 나와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주인공 이름이 니콜라스다. 코인을 개발하고 폐쇄형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했다. 남녀 흑인 1인이 개발자다. 기술자 이름이 스텔라고 뭐 등등 많지만 한마디로 파이코인은 그냥 빼다 박았다고 보시면 된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저 드라마는 2016년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떡상한 시기가 2018년이고 누가 어떻게 만든 드라마일까요? 미리 알고 계획을 듣고 코어팀 중 한 명의 사이가 틀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계획을 미리 세울까요? 이 드라마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음모론을 맹신하지 않아도 저 드라마는 정말 이제 설명이 안 된다. 오히려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고 그래서 한번 걸어보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지나간 뒤에 그게 기회였다는 걸 알 수 있을 뿐이죠. 카페에 모두들 함께 성공해서 다 함께 웃읍시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스탠포드 동문 슈민트가 있어서 시기를 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해서 SANE는 기업과 동문 투자자 간의 관계를 육성하는 스탠포드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이렇게 모임이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모습 HBS, 스탠포드, 엔젤스 네트워크에 대한 모임.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쭉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케네스 싱글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71세인데 스탠포드의 켄 싱글턴 교수와 키키가 임팩트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딥 러닝 그리고 기타 신기술에 대해서는 스탠포드의 모세스 차리칼 교수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또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하는데 스탠포드 ANE 공동 회장이 알렌이 SANE 투자 접근 방식에 대한 개요를 공유한다라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하면서 얻은 훌륭한 교훈을 공유한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자, 저 사람들이 뭐다? 아까 전에 보셨던 잠깐 보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여기에 보면 니콜라스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콜라스 씨가 이쪽에 당시에 뭐 참여를 했었다라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KYC 관련해서 보면은 KYC 1000만 돌파, 중국 라이브니스 체크로 병목 현상 뚫리면은 1,500원 누워서 떡 먹기, 마이그레이션, 마그 1000만에 필요한 KYC는 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시간 싸움이라고 보여지며 의도적으로 빨리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서 혹은 마그 말고 KYC 코너 케이스들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D앱 50개 정도인데 코어팀 측에서 만들고 있는 앱들 그리고 스텔라 프로젝트에 파생되는 앱들 이번 파이 페스티벌로 완화된 기준으로 대거 쏟아져 나올 수도. 캐님 정보에 따르면 D앱 100개는 파이오니어와 개발자들이 목적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고 아직도 전쟁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반감기 후 몇 개월의 텀을 가지고 상승하는 그때 이번 연말에 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라고 하고 관종 한 명이 나타나서 카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래퍼를 6,000명에 20만 개 파이. 저런 마인드로 자체로 래퍼를 모았다는 건 양심도 없는 사기꾼 쓰레기 수준이다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고 믿음과 신뢰도 없는 코인을 왜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았나요? 초대 코드를 사람들한테 알렸으니 어닝팀으로 들어왔는 거지 어깨 알고 뭐 초대 코드를 넣고 어닝팀이 됐을까요? 최소한 어닝팀에 대한 매너와 예의를 지키세요. 뭐 이게 어닝팀이 당신의 코인이 성공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한 것의 도구입니까? 라고 얘기도 하는데 심각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코인을 열심히 모으는 건 좋은데 그거를 뭔가 레퍼럴 자체를 도구의 형태로 사용한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12,115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전이된 마이닝 보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오늘은 이제 28 일자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뜨는 건데 계속해서 뭔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일단은 액티브 노드 자, 노드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금 올라갔어요. 22만 9천 되어 있고 테스트넷 한번 눌러보면은 어때요? 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29,000 이제 900대가 깨져서 800대로 내려갔고 한국 역시도 3600대에서 깨져가지고 587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건 뭡니까? 앞으로 470만 명,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468만 명 정도만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코인 올해 메인넷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정말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당연히 이럴 때입니다.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채굴 버튼 누르면서 주변에 포기하려는 사람들 파이팅 하면서 파이코인 다 같이 열심히 채굴하다 보면은 올해 메인넷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